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이제 약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제 3거래일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봉이 딱 하나 발생하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 뭐 다 나온 거 아니냐? 탈출해야 되는지 이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현대차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 하단 라인 때에서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그 기회지, 그러니까 매도라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박스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이 하단 라인은 적극 매집을 해가야 된다고 일관되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60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현대차 이제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진행이 돼야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이 흐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현대차 저점 반등 성공했는데 그런데 바로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배열도가 좋지가 않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을 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시장 투매로 인해서 같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도 나온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추세가 온전히 진행이 되려면 이 배열도를 다시 한번 꺾어주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배열도가 꺾이게 되면 단번에 물론 돌파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란 게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나오고 나서 뭐 급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최대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 수는 많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의 흐름과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해 이탈이 나오고 약간 투매성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때도 보시면 단번에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저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안착 작업을 충분히 한 뒤에 이 다음 시세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이제 급전환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 여유를 우린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배열의 종목은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눌림목 거래를 한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죠. 뭐 다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세력들은 강력한 추세를 보이기 직전에는 이러한 흐름 역시도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같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그러니까 투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충분히 물량을 매집한 뒤에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을 하고 주가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세력들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눌림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금 매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흐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현대차의 주포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상승을 보일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하더니 주가에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방어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 이 다음 눌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밴드 라인에서는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대차는 주포가 진입을 하고 나서 이탈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히 매집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도 최근 흐름에서도 뭐 터치를 하면 급반등을 만들고, 이번에도 제가 매수를 하자고 했었던 이 60만 원대 라인, 이 라인에서 지금 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주포들은 이탈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매집입니다. 매집. 대시세를 내기 위한 이 매집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에 고점을 치지 못한 것도 뭐 이때 이제 수급 다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때 너무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어 버리는 거. 그런데 이 맥점 차트에는 그 흔드는 그 과정 역시도 다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매집 이후의 급반등, 그러니까 매집 이후의 급반등, 이런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 반등에 대한 이야기,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바로 컵 앤 핸들 패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닥 라인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우측에서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는 흔들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세를 만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의 패턴, 똑같은 이 위치의 종목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채널에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세력주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이때도 이제 슈퍼들의 매집선을 기준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U자형 캔들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핸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횡보라는 지금 이 우측 핸들을 만든다고 하면 일진전기는 이제 우하향하는 핸들을 한번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흐름이 진행이 됐냐 이겁니다. 개인들을 다 털어내고 난 이후에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보이더니 안착하는 그림을 보이고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대한전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똑같은 흐름이라고 했죠. U자형 패턴 이후에 똑같이 우측 핸들을 만들고 나서 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현대차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시세를 뽑아내는 거를 러닝 콜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흐름이 현대차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너무 차트 흐름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한 세력들이 안 털리기 위해서는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 이렇게 매집 밴드에 왔을 때만 우리는 매집을 해야 현재와 같은 이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 이 다음 시세를 온전히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 맥점에 왔을 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때 이제 반신반의라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던데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말한 이 본격적인 시세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차는 매집 차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매집선에 근접을 하거나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현대차의 전환의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집을 할 때,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이걸 왜 전체적인 매집이라고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랙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